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 이틀 연속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부산 지역의 업종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통신 판매업은 가장 많은 업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의경 시도지사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분권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 부의경 공동협력 사업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일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땅 꺼짐 현상이 발견된 지점 200m 떨어진 곳에 또다시 집안이 침하됐습니다. 이틀 연속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건데 사고 발생 건수가 14차례에 달합니다. 혹여나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횡단보도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의 대형 땅 꺼짐이 발생한 건 부산의 폭우가 쏟아진 13일 새벽. 땅속에 매립된 콘크리트 하수 박스가 파손되면서 토양 입자가 빗물에 의해 내부로 흘러 들어갔고 그 사이 빈 공간이 생기면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날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 불과 200m 거리에 또다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공사를 하다가 이 아스팔트도 새로 깔았거든요. 이 공사 업체에서 깔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내려앉더라고요. 사상 하단선 공사 현장 인근의 땅 꺼짐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낙동강 지류에 위치한 모래로 구성된 연약 지반 위에서 도시철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파도에도 쉽게 휩쓸려 가고 그래서 물이 빠져나오면 쉽게 입자가 나오는 겁니다. 지하철 공사하면서 물이 빠져나오면 쉽게 흘러나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이 못 빠져나오도록 사수라는 공법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지반 침하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이 완공되는 내년 말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표 가까이 오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싱크홀이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작은 그런 공동들이 생겨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 이제 관찰하고 탐사하고 이렇게 조심을 늘 해야죠.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사상 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도로가 침하돼 트럭 2대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향후 예방책 점검을 포함한 원인 조사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철저히 한번 다시 전면 조사를 재개를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듯한 곳은 저희가 사전 보강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번에도 반복되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에 앞서 집안 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 발표 일주일도 안 돼 대형 땅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하는 건 어쩔 수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뭐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놔놓고 하는 것이 좀 여기 다니는 상인들이나 또 차가 많이 다니니까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반이 약한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일대의 특성을 반영한 차수 공법 적용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반 보강 공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요즘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워낙 불황이 오래 가다 보니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종 간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아이들이 줄면서 독서실과 분식점, PC방은 문을 많이 닫은 한편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고 건강을 챙기는 문화가 정착하면서 관련 업종은 업장 수가 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2월 발표한 부산 시내 100대 생활업종 분석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부산에서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업종은 통신 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건을 파는 자영업자 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는 등 소비 패턴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식을 파는 식당은 2위, 3위는 부동산 중개업, 4위는 미용실이 차지했습니다. 장기 경기 침체로 문 닫는 가게가 늘고 있는데 폐업 업종은 인구 구조 변화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가장 많이 줄어든 업종은 독서실로 12% 넘게 폐업했습니다. 호프주점도 10%, PC방도 7%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크게 줄었고 불경기로 술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생활업종 순위 3위인 부동산 중개업소도 352곳이나 폐업했습니다. 중개업소는 포화 상태인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옷가게도 219곳이 줄었습니다. 가게에서 사는 대신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쪽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이 329곳이나 문을 닫은 건 역시 저출생에 따른 어린이 인구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지목됩니다. 노래방도 71곳이나 폐업해 불경기로 인해 회식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경기 침체 속에서 늘어나는 업종도 있습니다. 펜션과 게스트하우스는 39.7%나 급증했습니다. 피부과 의원과 관리업소도 8.1%로 늘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여가 생활을 즐기고 아름다워지려는 욕구는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동물병원도 함께 늘었습니다. 경기는 어렵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면서 헬스클럽과 같은 스포츠 교육기관은 118곳이나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원이 소폭 늘어난 것은 팍팍한 삶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 때문일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업종별 희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안철수 국회의원이 14일 고향인 부산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과학입국과 개헌 등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AI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또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발전과 의료기술 기반 정책의 실현을 위한 적임자입을 자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후보 추대 분위기에 대해 한 대행이 대선이 아닌 서민 경제와 외교, 관세 등 어려운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4일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등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선정 사업 공모에 지역기관들이 힘을 모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지역기관들이 협력해 지역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부산관광고와 부산진 여자상업고, 부산해군과학기술고 3개 학교가 신청하며 선정된 학교에는 5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35억 원에서 45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난달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산림 4만 5천여 헥타르가 불에 타고
주택과 공장 등 4천여 채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불 피해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폐기물도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로 폐허가 된 공장. 외부 판넬은 녹아내리고 내부 설비는 모두 망가졌습니다. 화단에 곱게 피어있던 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새카맣게 탄 나무는 아예 수치됐습니다. 저희들 요 원푸드의 공장이 지금 탔는 건물이 550평쯤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금전적으로 따지면 새로 지으려 그러면 한 250평당 250 정도 한다는데 그럼 한 15억 정도 되겠죠. 그 안에 건물 안에 기계 또 원재료들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저희들은 한 25억 정도 손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까지 확산하며 산림 4만 5천여 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주택만 4,320채가 불에 탔고 축사와 시설하우스, 공장 등 1,500여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산불 피해액은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긴 만큼 폐기물도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에 지정된 안동시는 산불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선제적으로 주택 피해 조사가 완료되면은 전체를 일시에 안동시가 철거 폐기물 처리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안동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업체를 총동원해서 능력이 많은 곳은 조금 더 주고 적은 사람 작게 주고 해서 어쨌든 4월 말까지 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주택 부문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8만 4천여 톤으로 처리 비용만 155억 원이 들었습니다. 당시 주택 400여 채가 불에 탄 것과 비교하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10배가 넘어 폐기물 처리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가 14일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 부울경 협력 사업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울경 시도지사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 1극 체제로 저성장과 초저출생, 지역격차 확대가 심화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분권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울경의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부울경 공동협력 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 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과 관련해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14일 제12대 경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 당내 경선 전 같은 당인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 돼지고기와 장어 세트 등을 돌린 혐의로 최학범 경남도 의회 의장과 박인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박 부의장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 의장과 공모해 자신이 속한 법인 자금으로 물품을 돌린 전직 경남도 의원 A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부 택시의 과도한 호객 행위와 불법 영업으로 김해공항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면서 단속이 진행됩니다. 김해공항은 공항 택시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택시 영업을 없애기 위해 14일 합동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택시 불법 영업 집중 단속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마찰 등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는 공항 파출소가 긴급 출동해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